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장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 괜찮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상승 출발 쪽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에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스닥이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끌려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알아보고요. 자, 내년부터는 불법 공매도를 한 그런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 명단 공개가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법을 강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 공개한다고 해서 뭐 개똥이가 뭐 공매도를 했는지 소똥이가 공매도를 했는지 뭐 그거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말이죠. 이름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예금 금리보다 높은 배당률 누구 이야기일까요? 금융주들 이야기입니다. 금융주들에게는 계속 상승 드라이브가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금 금리 5%보다도 더 높은 배당률 주는 기업이라면 매력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배당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배당률 높게 주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 시작됐고요. 12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주말이기도 하지만 뭐 11월의 마무리라고 볼 수도 있는 실질적인 그런 주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까지 조금 주가를 올려줄 모양새가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네, 상승 쪽일지 하락 쪽일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급 자체가 조금 엇갈리거나 또는 대형주를 붙잡아 놓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만기일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방향성이 약간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제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 지나가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증시 상황 보시면은 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6 네,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13입니다. 이거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제조업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다우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또, 뭐, 시장 자체가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개인 소비지수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또 상승세를 보여줬다. 플러스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됐고 나스닥 상황은 계속 장중에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부담은 없었다고 판단되고요. 다우지수가 제법 많이 하락을 했었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막판으로 가면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뭐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좀 되긴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어떤 이슈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더 좋은 재료들, 더 좋은 분위기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이제 실업률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판단하면서 네, 오늘 시장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재료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PCE라고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이 PCE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초반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0입니다. 6.0. 전월 대비는 0.3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전년 6.0, 전월 0.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월 수치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고요.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 PC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전망치를 조금 밑돌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았네요 라는 얘기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소비가 잘 늘어나게 된다면 기업들 실적도 좀 늘어나게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좀 줄겠죠. 경기가 안 좋아도 소비가 늘어난다. 이게 지금 11월 달 또 넘어가게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좀 있고요. 자,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뭐 금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실적 증가는 일단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는 거겠죠.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거기에 포함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 쪽 움직임들이 좋았을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 상황이 좋지 않았죠. 지금 ISM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 11월 제조업 공급관리자 지수 PMI 지표가 49.0을 기록했다. 50 이하는 네, 제조업이 수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공급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계속 50을 넘었던 수치였었는데 2020년 5월 이후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미국 경제의 11.3% 이 정도면은 큰 규모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은 규모도 아니죠. 하지만 소비 쪽과 비교를 해본다라면 네, 당연히 작겠죠. 소비는 미국 경제의 약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규모. 자, 그러면 시장 자체가 느끼는 부분들은 어떨까요? 제조업이 조금 악화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었겠죠. 경기가 좀 후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우지수에 포함되는 이야기고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즉 다우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나스닥은 플러스 나오는 것이 이 경제지표 두 가지에 의해서 갈라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장 전망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좀 살펴보게 되면 파월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이 파월을 잘못 해석했다거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파월은 이제 비둘기 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연말 거래 동력, 즉 주가에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산타랠리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네, 뭐 일부 사람들의 또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잘 간다 못 간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산타랠리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덜 매파적인 것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과도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이 너무 약간 과도하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인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얘기하기를 이제 뭐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고 선언하기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괜찮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은 없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금리를 0.5% 인상하게 될 가능성은 81%가 넘습니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FOMC 마지막 피날레는 0.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12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상승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1월 효과,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12월, 1월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주가 상승 이런 패턴들은요 당분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금 떨어지고 또 조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형태의 약간은 지루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변동성 구간이 또 지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냥 뭐 어쨌든 주가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올라갈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증시도 약간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사실
사실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는 형태의 모습은 아니죠. 또 특히나 더 중요한 건 크게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면 베팅을 해주기에 괜찮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대응들을 해나가시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주말장이라서 변수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하락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말장 변수를 적용시킨다면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서 시작한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 보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오전에는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겠다. 외국인도 예외 없다. 뭔가 대단한 칼을 꺼내든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그게 뭐 어쩌라고 라는 것 같은데 공매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을 한 그런 제재 조치 대상자 법인명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증선이 부터 이 부분이 이제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이후에는 불법 공매도 기업들의 법인명을 공개하겠다는 얘기죠. 공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받는 기업과 개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제재 명세와 조치 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근데 뭐 어쩌라고.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공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업들 또는 개인들 이런 쪽에서는 이 공개가 안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공개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불법 공매도 공개한 국내 기업들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설사 그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싶은 거죠. 그게 어쩌라고가 되는 거거든요. 회사 이름이야 바꾸면 그만이고요. 네. 글쎄, 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 배상 법인에 해당해서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제재 현황을 게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외국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재 사실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것이 감소한다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토마스가 불법 공매도 했는데, 근데, 어쩌라는 거죠? 이게 공매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불법 공매도를 줄인다. 글쎄,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느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 명단 공개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불법 공매도를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죠? 이름 공개한 게 어때서 이름 바꿔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름 바꿔도 이렇게 남으려나요? 아무튼 이름 바꾸면 기억이 안 나니까요. 사업보고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에서 말똥이로 바꿨다. 사업보고서 들여다보기 전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불법 공매도로 인하는 불법 수익 자금들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한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그 수익 자금의 한 3배, 5배, 10배 정도 그냥 엄청난 그런 과징금을 부과를 시켜버려야지 불법 공매도 치다가 잘못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감이 좀 있어야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공매도 같은 부분들을 좀 이제
좀 실효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이 명단 공개 이런 거는 굳이, 네, 안 해도, 네, 몰라도 돼요. 뭐, 알고 싶지 않고요. 뭐, 알아서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네, 조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다지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뭐 달라고 그렇게 시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글쎄요,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까지 시간 안 들이고도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근데 뭐 이거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게 굉장히 뭐 큰 조치인 것 같다. 외국인도 예외 없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요. 네. 뭔가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뭔가 이제 좀 강력한,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라고 일단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네, 알았어요, 뭐, 수고했어요, 그 정도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자고.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정기 예금 금리보다도 높은 배당, 은행주 랠리가 지속될 것인가? 은행주 랠리는요,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을걸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이런 배당 성향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어떤 수익성, 상승세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주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분위기 좋아졌죠, 요즘에. 그 다음에 배당이 높은 기업들, 또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연 7% 정도 예상되고 있다. 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연 7% 정도 나타나게 된다라면, 네, 4에서 5% 정도 나오는 정기 예금보다는 나은 거 아니겠는가? 이 정기 예금은 그래도 4에서 5% 나오잖아요. 근데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5%대 적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들어가시면은, 네, 안 돼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해보면은요, 예금 같은 경우는 돈을 한꺼번에 뭉탱이로 집어넣기 때문에 5% 이자를 다 받아요. 근데, 적금 같은 경우는 돈을 나눠서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적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뭐 세금 떼고 이렇게 하니까 한 2%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천만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네, 1년치 이자가 한 돈 1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면은 250만원 받는 거라 생각하면서 좋다고 가가지고, 세금 조금 떼어도 200만원 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되는 거고, 네, 10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2%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정기적금 5% 금리가 나왔다? 2% 받는 거예요. 네. 2%. 그러면은, 네, 배당률 2% 넘는 것들은 배당금 그거 다 받잖아. 내가 투자한 금액의 2%, 만약에 배당금이 3%다. 그러면 3% 다 받는 거죠. 물론 세금 떼겠지만, 네,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보다 나은 거 아니냐. 적금보다 일단 나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 적금이나 예금이 사실은 시장의 어떤 이런 배당률이나 시장의 상승률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은행 런을 하고 뭐, 가가지고, 은행 쪽에 뛰어가가지고 뭐 돈 빼가지고 그쪽에 집어넣으려고 막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그다지 뭐 잘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증시가 올라간 게 벌써 밑에서부터 10% 넘게 올라갔는데 예금금리 5% 늘어가려고 그 아침부터 그 번호표 잡고 그 고생을 한다? 글쎄요. 라는 생각이죠. 가만히 계셨으면 그냥 플러스 10% 은행 예금보다 훨씬 나은 편이고요.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뭐 은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상승 랠리는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주에서도 배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0일 기준으로 해서 은행 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은 5.2% 평균적으로요. 더 많은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5.2%, 5.3% 정도 나왔고요.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7.3%, 기말 배당 수익률은 5.5% 수준이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또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배당까지 다 합치면은 네,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기 예금 금리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배당만 따지더라도 상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더 좋습니다. 이 배당도 빨리 받아 먹고 빨리 치워버리려고 막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데 이것도 적금 넣듯이 또는 예금 넣듯이 한 1년 정도 꾹 묵혀놓겠다 생각하시면 괜찮죠. 자, 12월에 사가지고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배당락 때문에 좀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고 나는 거 일단 주 초반에 안전보도 못해서 팔아먹지 마시고 그냥 계셔보세요. 그러면은 연말쯤 되면 또 올라오죠. 자, 1년마다 만기 아닙니까? 예금금리
빨리 받아먹고 한다고 12월에 넣고서 1월달에 빼면은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금 넣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담아 놓으시면 연초에 배당락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쯤 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상승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이 배당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이 더 주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관심 있게 봐보세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배당 성향이 더 많이 올라가서 더 좋은 기대감을 가져가게 되고요. 또 그런 기업들은 매수세가 쏠려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주가 거기에서 가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제 입장에서는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거나 은행주, 특히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홀딩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세 보였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죠. 기술주들은 좀 올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상승을 했고, 경제지표가 조금 주춤하면서 다우지수는 조금 내려갔고, 뭐 그런 형태인데 뭐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큰 변화 없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내년도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명단 공개해서 뭐 어떨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애썼어요. 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죠. 고생했습니다. 네.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예금금리보다 높은 배당률을 주는 은행주들. 네. 은행주들은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과정을 계속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배당이 아직은 은행보다 높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배당이 5%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 주식에서 받아들인 배당은 5%가 아니라 7%, 8%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배당을 얻을 수 있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올라간 기업들은 관심 있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투자업계에는 항상 놀라움을 안겨주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 상당히 치솟은 주식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고, 이미 상당히 하락한 주식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이것은 네, 시장의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끝나기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뭐가 나올 때까지? 매도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내려가던 주식은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변화의 포지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방향이 지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네, 어떤 변화의 포지션이 나오기 전에 뭔가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해야 될 때는 항상 조금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변화의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확실하고 과감하게 대응들 하시면 거의 다 맞아 떨어진다. 네. 당장은 내가 틀린 것 같아 보이더라도 변화의 포지션이 감지가 됐다라면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그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니까 변동성에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변화가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은 각별히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이뤄내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셔야 되겠죠? 네, 오늘 아침 스타트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